실록 2권 문종특위년 7월 8일 경술 첫번째 기사 1450년 명경태 1년 현덕빈 권씨를 추승하여 현덕왕후로 삼다. 봉숭사 우의정 남지와 부사 형조 판서 조회가 책보를 받아 경의전에 나아가 올리기를 왕은 말하노라. 배필을 중히 여기고 적시를 높이는 것은 실로 고금에 통하는 따뜻한 일이요 위호를 정하여 이름을 바르는 것은 어찌 살을 쓸 때와 죽었을 때가 다르겠느냐. 이에 따뜻한 고전을 상고하여 미문을 거행하니 그대 현덕빈 권씨는 성품이 단정하고 정숙하여 마음이 깊고 아름다웠도다. 그대가 배필이 되었을 때 나는 동궁에 있었으며 양궁에 어여삐 보이기를 위하여 귀곤의 직책을 닦았고 원자를 낳아 나라의 복을 두텁게 하였다. 어째서 대한이 다 하여 갑자기 좋은 보좌를 잃었는가. 슬프다. 길고 짧은 수명은 면하기 어려우나 봉숭의 이해는 마땅히 행해야 한다. 지금 신하 우의정 남지를 보내어 그대에게 옥책과 금보를 주어 추정하여 현덕왕후로 삼노라. 성대한 의식이 빛을 더하여 옥첩에 번쩍거리나 연모가 더욱 깊어 요도에서 은밀히 도울 것이다. 그러므로 교시하는 것이니 의당 잘 알리라 생각한다 하였다. 문종실록 2권 문종특위년 7월 8일 경술 두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백관과 함께 전을 올려 진하하다. 문종실록 2권 문종특위년 7월 8일 경술 세번째 기사 사관은 주와 흠납함하니 영릉의 상식 문제 안승선의 주의와 전 예문제학 윤상에게 행직 주기를 청하다. 하만이 아뢰기를 신등이 들으니 그늘에 장차 영릉에 상식하신다 하는데 신등의 생각은 주상께서 몸이 회복되신지 오래지 않으므로 움직여서 피로해서는 안되고 또 여름 장마에 도로와 교량이 무너진 것이 많으니 만일 대가가 능에 이르러 소낙비가 와서 물이 넘치고 길이 막히면 어떻게 황공하시렵니까? 굳이 하시려거든 친히 휘덕전에 제사하소서. 신하된 사람의 죄는 속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안승선의 죄는 큰 것인데 처음에 죄를 감하고 중간에 편한 대로 거주하게 하고 지금 또 고신을 도로 주니 안승선 한 사람에게는 주상의 은혜가 지극하나 다른 사람을 징계하는 데는 어찌합니까? 광주는 감사의 본영으로서 사무가 번다한 곳인데 지금 권미로 판관을 삼으니 그 인품과 서로 적당하지 못합니다. 지 영천군사 김 이상은 일찍이 김해 부사가 되어 처음 고과에서 전을 받았는데 만일 영천에서도 또한 그렇게 한다면 한갓 맞이하고 보내는 수고만 있을 뿐입니다. 하물며 이 사람은 변방을 지키는 데는 마땅하나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적당하지 않으니 청근대 모두 바꾸소서. 전 예문제학 윤상은 비록 나이가 많아 늙었으나 쇠모한 데는 이러지 않았고 가르치는 것이 정하고 밝아서 학도들이 마음으로 복종하고 스스로 것 숨기는데 지금 명관되었으니 만일 빈자리가 없으면 행직을 주어서 그대로 성균관에 두어 후학을 가르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영릉에 상식하는 것은 여름에는 빗물로 인하여 행하지 못하고 겨울에는 풍수로 인하여 행하지 못하면 장차 어느 때 행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미 사람을 시켜 물의 얕고 깊은 것을 살펴보았으니 물이 만일 넘치지 않으면 마땅히 갈 것이다. 안승선은 세종께서 끝내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다. 비록 하우라도 만일 허물을 고친다면 스스로 새롭게 되는 것을 허락하는데 이와 같은 사람은 얻기 쉬운 것이 아니며 하물며 공신의 후손으로서 죄를 지은 세월이 이미 오랜 것이겠는가. 그러므로 고신을 도로 준 것이다. 권미는 이조에서 이미 의논하여 천거하였으니 인품과 기국이 어찌 적당하지 않겠느냐. 김 이상의 일에 대해서는 무릇 수령이 하등을 맞는 것은 혹 한 가지 일의 착오로 인한 것도 있으니 어찌 한 번 하등을 맞았다 하여 끝내버리겠는가. 윤상은 모두 말하기를 노모하고 교훈을 잘하지 못한다기에 면직한 것이다 하였다. 저는 도목공사에서 고가할 때 근무승직이 하등에 속하는 것을 말하고 행직은 자품이 높고 관직이 낮은 경우의 벼슬을 말하고
하우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 말한다. 문정실록 2권 문정적인년 7월 8일 경술 4번째 기사. 장령 하위지가 신미에게 승직 내리는 것이 불가함을 아뢰다. 지금 산능이 이미 끝났고 전하가 비로소 만기를 처리하시니 안팎이 눈을 비비며 간절히 유신의 정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정사에서 간사한 중에게 존후를 내리시었으니 바르지 못한 것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으므로 신등은 놀라움하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이 명령을 거두소서. 주자소를 둔 것은 조정께서 그를 승상하는 아름다운 뜻인데 전하의 처음 정사에 갑자기 격파하시었으니 옳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신미에 대한 칭호는 선왕께서 정하신 것이다. 다만 미령하심으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주자소는 혁파한 것이 아니다. 지금 마침 인출할 만한 서적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파한 것이다. 그 주자를 그대로 본소에 두고 만일 인출할 서적이 있으면 전과 같이 인출하게 하겠다 하였다. 하위지가 다시 아뢰기를 신미에 대한 칭호는 비록 선왕의 뜻이라 하더라도 전하가 첫 정사 첫머리에 거행하시니 바깥 사람들이 누가 전하께서 높이고 중하게 여긴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자소는 비록 임시로 파하였다 하나 신은 어떤 사람이 그 주자를 관장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일 관장하는 사람이 없이 갑자기 서적을 인출할 일이 생기면 대단히 정교한 일을 졸지에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신미의 칭호는 선왕의 뜻임에 이미 행했으니 도로 빼앗을 수 있는가? 주자소의 일은 내가 다시 생각해보겠다 하였다. 문정실록 2권 문정적인년 7월 8일 경술 5번째 기사. 경영과 연대를 시작하도록 예조에 전제하다. 경영관과 승진은 예전에 예의에 의하여 매일 나와서 강의하고 지경연, 동지경연 중 한 사람과 문무이품 이상의 관원 한 사람은 3일마다 한 번씩 나와서 참여하고 또 4품 이상 관원으로 하여금 또한 예전 예의에 의하여 윤대하게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2권 문정적인년 7월 8일 경술 6번째 기사. 이조와 병주의 전제에 도목정사를 친히 보겠다는 뜻을 밝히다. 예전 예를 상고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2권 문정적인년 7월 8일 경술 7번째 기사. 국상 중에 술을 마신 음주, 경감, 권준을 파직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국상을 당하여 대소신민이 황황하여 모두 술과 고기를 끊었는데 음주, 현감, 권준이 산능 가까운 땅에서 꿩 3마리를 그 만누이에게 보냈고 강원도 도사 신계조가 또한 산능 옆에서 술을 가져다가 그 형 신석조에게 주었으니 유리 장 80에 해당하고 또 이것이 관청 물건에 경배되니 청컨대 모두 장지로 논단하소서 하니 다만 파직을 명하였다. 문정실록 2권 문정적인년 7월 8일 경술 8번째 기사. 성균칭원 유상해 등이 윤상의 재등용을 청하는 상수를 올렸으나 허락하지 아니하다. 신등이 엎드려 금 7월 초 6일 정비를 보니 예문관 제하 윤상을 파직하였는데 신등은 그 연유를 알지 못하여 분하고 억울함을 느끼지 못하여 삼가상언합니다. 신은 생각건대 인제는 국가의 이기요 사유는 사람을 만드는 모범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나라가 성할 때는 사유를 중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조정이 개국한 이래 열성이 서로 이어가면서 사부를 존중하고 교화를 숭상하고 어진이를 장려하고 힘써 참된 유학자를 얻어 사부의 반에 앉게 하여 인제 양성의 효과와 풍교의 아름다움이 당우 3대에 비할 만큼 융성합니다. 윤상은 성품이 올량하고 조행이 청렴하여 결백하고 학문이 정리하고 문사가 우아하고 건실하며 손은 책장 넘기는 것을 멈추지 않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재주 있는 자가 있으면 유도 권장하여 더욱 진보하게 하고 재주 없는 자는 반복하여 가르치고 깨우쳐서 통달시키고 맙니다. 무릇 조정에 포열한 문학하는 선비로서 누가 윤상의 지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국가에 유익한 것이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또 비록 연로하였으나 기력이 강건하고 총명이 감하지 아니하였으니 언행 동정이 모두 사범이 될 만합니다. 지난날 세종 때에 늙었다고 사직하는 것을 윤하지 아니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어짐을 분명히 알고 영구히 사표로 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등이 어찌 오늘의 도리어 거직을 파면할 것을 생각하였겠습니까? 쓰고 버리는 것은 진시로 이 사람에게는 관계가 없으나 국가의 어진이를 임용하는 뜻에 어찌 결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등은 실망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특별히 산관에 두라는 명령을 거두시고 다시 함장사에 돌아오게 하시면 신등의 다행이요 국가의 다행입니다 하였다. 정부에 내리어 의논하기 아닌 정부의 사례기를 윤상의 나이 70이 넘었으니 관례상 마땅히 물러 가시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윤상은 예천군의 아전으로 처음에 열심히 글을 읽었으며 비록 이 역에 분주하여도 조금도 학업을 패하지 않았으며 학문이 정리하고 이 학업을 잘하였는데 더욱 주역에 정하였다. 과거에 급제하여 경학으로 소문이 나서 올해 성균관에 임명되어 여러 생도들을 가르쳤는데 조금도 권태한 빛이 없어 성취한 사람이 많았다. 일찍이 나이 70을 지났으므로 치사하였으나 세종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때 이르러 나이 늙었으므로 면직하였다. 나이 78세였으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때 사람들이 모두 그의 가는 것을 아깝게 여겼다. 예천에 퇴거하여 제자를 교수하니 남방의 배우는 자가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 학업이 정하기는 하나 늙지 못하고 성품이 또 편백되고 강하여 반드시 자기 소견만 옳다고 하니 대신들이 좋아하지 않았다. 정비는 임금이 내리던 비답이고 함장은 스승을 말한다. 문정실록 2권 문정주기년 7월 8일 병술 9번째 기사 추장에 강경으로 시험해볼 것을 결정하다. 외조에서 아래기를 검는의 사무가 번잡하고 바쁜 것이 전보다 심하고 또 날이 장차 춥고 짧아지니 만일 추장에서 예전대로 강경을 하면 일이 반드시 늦어질 것입니다. 우선 강경을 정지하고 제술로 시험을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정부에 내려 의논하니 하연 남지 정갑선 등은 의논하기를 우선 제술로 시험하소서 하고 황부인 정분 등은 의논하기를 강경은 원단에 실려 있는 것이고 또 정통 7년에 교지를 받아 거듭 밝혔으므로 경술이 고칠 수 없으니 전대로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김종수는 의논하기를 원전과 교지에 의하여 강경을 하되 다만 사서 5경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만 강하소서 하니 임금이 황보인의 의논을 따랐다. 문정실록 2권 문정주기년 7월 9일 시내 첫 번째 기사 비가 많이 오자 의정부에서 영령의 상식을 중지하도록 청하다. 지금 비로 인하여 물이 깊고 도로 교량이 파괴된 곳이 잠은 많고 또 주상의 몸이 회복되신 지 오래지 않고 때가 또한 몹시 더우니 아직 영령의 상식을 정리하고 다시 길한날을 가리어 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또 육조 당상은 반드시 사람을 택하여 임명하기 때문에 전에 유선을 조말생 이명진을 모두 제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선을 공조판서로 삼으시니 이선은 일찍이 장호주의를 범하였으므로 이 직임에 마땅치 않습니다. 하물며 세종께서 또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이선은 집이 가난히 다만 농만 받게 하고 일은 맡기지 말라고 하시었으니 청컨대 고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상식은 지금 잠시 정지하였다가 보름 뒤에 행하겠고 이선은 세종의 분부를 내가 일찍이 알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고쳐서 임명하겠다 하였다. 문정실록 2권 문정주기년 7월 9일 시내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우정은 홍일동이 신계조 권준 김이상의 일을 재론하다. 강원도도사 신계조는 그 형이 병들었으므로 약으로 먹을 술을 주었으니 큰 어물이 되지 않고 엄죽형감 권주는 그만 누이가 고기를 청하더라도 사람을 쉽게 보내주는 것은 가하지만은 자신이 가지고 왔으니 신등은 그 자신이 고기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능은 고기 반찬을 가지고 올 것이 아니니 심히 불가합니다.
이것으로 논하면 그 죄가 가지 않은데 일제로 파직하는 것은 밀편합니다. 청컨대 권준의 죄를 더 무겁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고기를 선 정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어떻게 의심스러운 일을 가지고 죄질 수 있겠는가 하였다. 홍일동이 굳이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홍일동이 또 아뢰기를 전일에 지 영천군사 김이상의 직을 고치기를 청하니 하교하기를 어찌 고가의 하등을 맞았다고 해 소용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시었는데 신등도 끝내 소용하지 않자는 것은 아니고 만호 천호 같은 것을 주어 변방을 지키자는 것은 가하지만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천은 땅이 넓고 백성이 조밀하니 더욱 적당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개차하소서 하였다. 정부에 내려 의논하기 아니 정부에서 아뢰기를 마땅히 간원의 청에 따라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2권 문정초기년 7월 9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작년 하위지가 신미의 승직 칭호가 부당함을 아뢰다. 전일에 하교하시기를 신미의 칭호는 선왕께서 정한 것이라고 하시었으나 신등이 물러가 생각하니 이것은 근거에 없는 일입니다. 옛날 공민왕 때에 왕사, 국사의 칭호가 있었으나 우리 태종 세종께서 극력 배척하고 그 칭호를 폐지하였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칭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비록 이것이 세종의 유교라 하더라도 신등은 아직 모르고 있는데 하물며 다른 신하들이겠습니까? 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다 전하가 더욱 존경하여 이런 일을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일이 만일 이치에 끝나면 비록 세종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하더라도 또한 생각하여 행하는 것이 대효가 되겠는데 오히려 이러한 좋지 못한 일을 가지고 선왕의 유교라고 하시니 어리에 어떠하겠습니까? 청컨대 도로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종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왕사라고 칭하면 불가하지만은 그 밖에 지금 우방하였다라고 하시었다. 이것은 왕사가 아니고 다른 직과 같으니 무엇이 불가한 것이 있느냐. 만일 세종의 분부가 있었다면 비록 왕사라도 또한 공경하여 따라야 한다 하였다. 신민은 간산 중 행호의 무리이다. 모년에 행호가 부름을 받고 서울에 올라와 하루는 남의 집에 있는데 부녀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행호가 태연히 그 가운데 앉아서 아무나 가리키며 말하기를 너는 전생에 아무 짐승이었는데 복을 닦았음으로 인하여 지금 다행히 사람이 되었다 하며 좌중에 있는 사람을 하나하나 가리켜 이와 같이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사람을 많이 속이고 유혹하였는데 말하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돌아갔다. 죽으니 그 무리들이 추후하여 계를 지어서 속여서 효령대군 이보에게 주고 또 다른 사리를 속여서 신이 한 것을 표하니 효령이 믿었다. 뒤에 그 무리들이 재물을 다툼으로 인하여 발각이 되었는데 관에서 그 죄를 다스리려고 하였으나 효령이 극력 구제하여 면하였다. 문정실록 2권 문정초기년 7월 2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일교지에 표류한 본국인의 송환을 요청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의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본국의 표류인이 일기주의 압타전과 호자전 지방에 도착하였다 하니 청컨대 이웃을 보내서 돌려보내게 하고 흑마포 백면주 각세 피를 붙여 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2권 문정초기년 7월 1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안평대군 정분, 허후, 민신, 이사철 등을 진관사에 보내 역사를 보게 하다. 안평대군 이용, 조하천승 정분, 예조판서 허후, 병조판서 민신, 이조참판, 이사철, 조승지, 이계전 등에 명하여 진관사 짓는 것을 가서 보게 하였다. 문정실록 2권 문정초기년 7월 10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공조판서 일선이 사직을 청하다. 신이 특별히 역대 조정의 양육하여 주신 은혜를 입어서 외람되게 양보의 화요한 직위에 올랐으나 다만 신이 본래 학문과 조행이 없음으로 인하여 여망에 맞이하나 전전긍긍하기 끝이 없었는데 지금 본직을 받아 더욱 합당하지 아니하여 황공되죄하니
빌건대 신의 직책을 해명하여 주소서 하였다. 문정실록 2권 문정주기년 7월 10일 임자 세번째 기사 망전 망후 진상을 모두 바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금년 각도의 농사가 풍년이 들었으니 청컨대 9월부터 예전 예에 의하여 망전 진상과 망후 진상과 절무를 모두 다 바치게 하소서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다만 경기 평안도 황해도는 소전, 휘덕전 두 전에만 새 물건을 바치고 그 나머지 물선은 공진하지 말게 하였다. 망전 진상과 망후 진상은 각도에서 감사가 와 절제사가 진선의 물목을 매달 보름 전에 바칠 것과 보름 후에 바칠 것을 정하여 서울의 각전에 진상하던 것을 말한다. 절물은 철에 따라 바치는 물건이다. 문정실록 2권 문정주기년 7월 11일 개축 첫번째 기사 임금이 휘덕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임금의 효성이 천승으로 지극하여 매양초 하루 보름에 연고가 있지 않으면 반드시 친히 제사를 지내고 또 자주 친히 나아가 상식하고 만일 맞춰온 물건을 얻으면 또 반드시 친히 상식하고 또 능에 참배하는 것을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패하지 않았다. 효자. 문정실록 2권 문정주기년 7월 11일 개축 두번째 기사 장령 하위지가 신미의 칭호가 부당함을 다시 아뢰다. 신미의 호를 선왕께서 이미 정하고 시행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뜻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미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전하는 그 큰 효도를 생각하여 마땅히 도로 거두어야 하겠는데 하물며 시행하지 아니한 일을 가지고 저기하신 처음에 제일 먼저에 거행하시니 어리에 합당함 어떠합니까? 또 육조는 비록 난관이라도 반드시 선택하여 임명해야 합니다. 이선이 여러 번 죄를 범하고 그 죄가 간장에 관계되니 육조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참컨대 개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선이 육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정부에서도 일찍이 말하였다. 신민은 선왕이 공경하신 중이니 관계를 빼앗을 수 없다 하였다. 하비지가 다시 아뢰기를 신미의 호는 단연코 줄 수 없으므로 힘써 따르시기를 청하인데 지금 신에게 분부하시기를 이는 선왕이 공경한 중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하시므로 대저 인주가 마땅히 공경해야 할 것은 당왕이 이윤을, 무왕이 태공을, 성왕이 주공, 소공을, 촉의 후주가 제갈 공명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어찌 소승에게 공경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민에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옛날 남북조 시대에 요장의 진나라 성능의 조나라가 구마라습에게 공경을 바쳤는데 지금 우리 세종은 천년에 있지 않은 성주이신데 어찌 이와 같이 좋지 않은 말을 가지고 큰 덕을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께서 공경하신 것은 대신들도 일찍부터 아는 바이다. 내가 어찌 거짓말을 하겠느냐? 만일 부처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한다면 지게하는 중을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하비지가 다시 아뢰기를 대신이 알고 알지 못하는 것이야 신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대신이 알고 말하지 않았다면 또한 옳지 못합니다. 이에 말하기를 사람을 사랑하는 길을 덕으로 한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 준다고 하였으니 평범한 사람도 오히려 서로 길게 하여 그 덕을 돕는데 하물며 신하가 임금에게 어찌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여 임금을 허물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전일에 신에게 하교하시기를 너가 양성이 중을 비방한 것을 본받고자 하는가? 만일 양성을 본받는다면 후세 사람들이 누가 너희들을 옳다고 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이와 같이 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지나친 일이 있을까? 지나친 일이 있을 때 누가 말하겠습니까? 양성의 일은 후세의 그 소활한 것은 말하여도 그르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송나라 진종 때에 이항이 정승이 되어 진종이 국민을 봉하여 귀비로 삼고자 손수 써서 보이자 이항이 이것을 불태워버리고 말하기를
안 됩니다 하니 진중이 드디어 그쳤습니다. 진나라 무제 때 신비가 옷 뒷자락을 잡아당기었고 한나라 승제가 주운이 절함하였고 송나라 태종 때 구준이 옷자락을 잡아당기자 태종이 돌아보고 웃었으니 역대의 어진 신하들이 모두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한 것을 성취시킨 뒤에야 그만두었습니다. 신은 참으로 용렬하여 어찌 좋기 용감하게 간하여 천청을 돌이키겠습니까마는 구구한 마음은 또한 들어주신 뒤에야 그만두겠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포용하는 도력을 넓히시고 천지의 도량을 몸받으시고 적은 정승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시어 곧 도로 거두도록 명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요 선하께서 정한 것이요 또 처음에 대신과 의논하여 한 것이다 하고 드디어 윤허하지 않았다. 하위지가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면대하고 아뢰지 못하여 신등의 뜻을 다 진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등은 또 노상에서 매바지 하는 자를 보았는데 이것은 유의하는 물건입니다. 인주가 비록 평상시라도 기를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대상이 때이겠습니까? 가령 제육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어찌 반드시 이 물건을 기려서 제육을 준비하겠습니까? 하고 인하여 면대를 정한 임금이 하위지를 인견하였다. 말이 바야흐로 점으로써 면대하여 신묘의 칭호를 그릇됨을 지적하는 말이 매우 간절하고 고닿다. 임금이 비록 들어주지 않았으나 매우 아름답게 받아들였다. 나올 때 밤 시각이 사각이나 되었다. 구마라습은 중국에서 불경을 번역하는데 크게 공을 세운 인도의 중인데 384년 전진의 부견이 귀자국을 칠 때 잡혀와서 장안에서 법화경, 반야경 등을 번역하여 중국 불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절함은 주운이 성제에게 안창후 장후를 참을 것을 주장하는데 성제가 노하여 끌어내어 주기를 하였으나 주운이 난간을 붙잡고 버티며 가난하다가 난간이 부러져 아래로 굴러 떨어졌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고사이다. 문종실록 2권 문종적인년 7월 12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우정은 홍일동이 신묘의 직첩을 환수할 것을 주청하다. 청컨대 헌부의 아랫바에 따라서 신묘의 관교를 환수하소서. 불씨를 존숭하는 것은 쇠한 세상의 일입니다. 지금 전하가 즉위하신 초기에 백성이 바라는 것이 지극한데 간사한 중에게 칭호를 주는 것은 심히 불가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선왕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였다. 홍일동이 다시 아뢰기를 선왕께서 비록 이미 정하였더라도 완성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선왕의 뜻을 이어서 이루었다 하더라도 지금 간하는 신하의 청을 듣고 도로 거두시면 이것이 지극한 효도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청에 따라서 거두면 어찌 지극한 효도가 되고 너희들의 청을 듣지 않고 거두지 않으면 어찌 불효가 되는가. 너희들의 말이 오할하다 하였다. 문정실록 2권 문종특위년 7월 12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장령 하위지가 신묘의 칭호가 부당함을 다시 아뢰다. 전일면대할 때에 동료의 뜻을 다 아뢰지 못하였고 주상의 이르심이 순순하고 간절하나 또한 의혹을 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상의 하교는 대략 이미 동료에게 다 말하였습니다. 비록 하교하기를 나는 그 불가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었으나 신의 소견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 불가함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잠깐내 모름지기 따라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이 만일 옳지 않으면 내가 어찌 감히 하겠느냐 하였다. 문종실록 2권 문종적인년 7월 12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부지 돈영부사 박거소의 아내 심씨에게 곡식을 부조하다.
호조에 전지하여 부지도념부사 박거수의 처 심씨에게 쌀콩합에 40석을 부조하였다. 심씨는 소훈왕후의 여동생이다. 문정실록 2권 문정적인년 7월 12일 갑인 네 번째 기사. 대마도의 종정성이 사람을 보내어 토물을 바치다. 문정실록 2권 문정적인년 7월 13일 을미어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평안도의 방어책을 아래다. 평안도는 방어가 가장 기묘한데 연변각골의 길이 원격하여 도절제사가 점멸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일 급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즉시에 달려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또 여러 진장이 긴급한 군무를 제때 받지 못하여 늦어지게 될 것이니 또한 염려가 됩니다. 청컨대 변방의 경보가 침식될 때까지 하나여 좌도 우도로 나누어 좌도 도질제사는 판관계부사를 겸하고 우도 도질제사는 판삭주부사를 겸하며 연변과 내지의 각골은 예전대로 좌우도에 나누어 속하게 하고 진무, 지인, 영사, 나장과 같은 실무자는 각각 소속 각골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분속시키소서. 또 이보다 전에 도질제사 영의 군기, 갑주, 기위, 고갑 등의 물건과 영노비는 관찰사로 하여금 마감하게 하여 그대로 영변부에 두고 따로 부사를 자성하고 판관은 예전대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2권 문정적인년 7월 13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연변의 각진과 구서에 겨울을 날 말먹이를 준비하도록 아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전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평안도의 연변의 각진과 각구자의 거민들은 의뢰의 동절에 입보하는데 미리 마른 꼴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풀이 마르고 눈이 깊게 쌓이면 말을 먹이지 못하여 여위고 죽게 되니 참으로 걱정입니다. 혹시 급한 일이 있어 수조를 더 징발하게 되면 말먹이를 대기가 또한 어렵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연변 각진과 각구자로 하여금 풀이 마르기 전에 미리 베어서 쌓고 그 수량을 도질제사에게 보고하면 도질제사가 도진물을 보내서 심사하고 또 황해도의 칠참과 평안도의 길옆 각관과 또한 이 예에 의하여 미리 풀을 베어 쌓아서 불후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구자는 연변의 작은 관방을 말한다. 문정실록 2권 문정적인년 7월 13일 을묘 세 번째 기사. 대마주 종정국의 사송인들이 토물을 바치다. 외호군 정대랑 중미 탄정 등이 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문정실록 2권 문정적인년 7월 1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사신 정선이 어미의 흉부를 들었으나 술과 고기를 평소와 같이 먹다. 사신 정선이 중로에서 어미의 흉부를 듣고 곡하여 슬퍼하였으나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은 평일과 다름이 없었다. 문정실록 2권 문정적인년 7월 14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영릉 참배의 경기 각골 수령들의 알형과 진선을 금지하도록 예조에 전지하다. 이제부터 영릉에 참배할 때 경기 감사와 양주, 광주의 수령이 알련하지 말고 또 사람을 시켜서 진선하지도 못하게 하라. 문정실록 2권 문정적인년 7월 14일 병진 세 번째 기사. 경휘전 안의 신주에 대한 물품은 휘덕전의 예에 따르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희전 안의 휘장과 요 자리 탁자 및 일체의 신주에 대한 물건은 휘덕전의 예에 따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2권 문정적인년 7월 14일 병진 네 번째 기사. 당몽현이 가지고 온 상사를 칙서를 전한 후 휘덕전에 복명토록 하다. 정부와 예주로 하여금 당몽현이 가지고 온 상사한 물건을 휘덕전에 고하는 가부를 의논하게 하니 김종서, 정분, 정갑선, 허구 등은 마땅히 고해야 한다 하고 하연
황부인, 남지 등은 반드시 구할 필요 없다고 하였다. 임금이 김종서 등의 애논에 따르고 또 당몽현 등으로 하여금 칙스를 전한 다음 휘덕진에 복명하게 하였다. 문종실록 이고 문종적인년 7월 14일 병진 5번째 기사. 병조에서 조회할 때 영릉 친제 때 시위건의 복색을 아뢰다. 조회 때 뜰 위에 있는 윗사가 모두 갑옷을 입지 않으니 조정의 의식이 엄하지 못합니다. 참컨대 지금부터 운금 대호군을 제외하고 내금이 중의비 별시위 사금 비신 홀배 부채 사법관 등과 응당 시위할 당상관은 모두 갑옷을 입게 하고 사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일반 예행에는 내금이 중의위 별시위 외의 위의 항몽의 각 사람은 갑옷 입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인하여 명하기를 영릉에 친제할 때는 다만 창패, 보패, 갑사만 갑옷을 입게 하고 휘덕진에 친제할 때에는 일반 예행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비시는 임금의 좌우에서 몸을 보호하던 장사나 운건 집도와 함께 의주와 뒤에 섰다. 홀배는 임금의 호를 받들고 옆에 배종하는 관원이고 부책은 임금의 옆에서 지팡이를 잡고 도와주던 관원이다. 문종실록 2권 문종적인년 7월 15일 정사 첫번째 기사. 직제학 박팽님이 신미 칭호의 부당함을 상수하자 승지와 함께 불공한 문구를 다지다. 신등은 대간에서 신미의 일을 논하여 윤허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을 듣고 분격함을 이기지 못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무릇 호를 간다는 것은 존숭하기 때문입니다. 제왕의 공덕이 있으면 올리고 장상이 공훈이 있으면 주는 것으로 그 예가 대단히 성한 것입니다. 호세의 인주가 불법을 존숭하고 또 망령되게 중에게 준 자가 있으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간흉 교활한 난신 적자의 무리가 남의 집과 나라를 배명시킨 것이 많습니다. 신민은 간사한 중입니다. 일찍이 학당에 입학하여 함부로 행동하고 엄난하고 방종하여 못하는 짓이 없으므로 학도들이 사귀지 않고 무례한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그 아비 김훈이 죄를 잊게 되자 패고된 것을 부끄럽게 여겨 몰래 도망하여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 아비가 늙고 병든 몸으로 그의 속이고 유혹하는 말을 믿고 일찍이 술과 고기를 끊었다가 하루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때마침 여름으로 더운 날인데 이 중이 그 아비에게 자매하고 100번 절할 것을 권하여 마침내 이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만일 춘추의법으로 논하면 이것이 진실로 아비를 죽인 자입니다. 대개 이 중은 참을성이 많고 사람을 쉽게 유혹하며 밖으로는 맑고 깨끗한 듯이 꾸미고 속으로 교활하고 속이는 것을 감춰 연주를 타서 이럭저럭하여 궁금에 통달하였으니 이것은 참으로 인군을 속이고 나라를 그르치는 큰 간인입니다. 만일 큰 간인이 아니면 어찌 선왕을 속이고 전하를 혹하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은데 이르겠습니까? 만일 이 거조가 선왕께서 나왔다고 한다면 선왕이 이 중을 아신 것이 하루가 아닌데 일찍이 이 의논을 내지 않으시었으니 어찌 공의가 있는 일은 인주도 경솔히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 어찌 감히 선왕도 경솔히 하지 못한 일을 단행하며 의심하지 않습니까? 비록 선왕이 이미 이 일을 하시었다 하더라도 전하께서 공의로 고치는 것이 대효가 되는 데에 해롭지 않습니다. 하물며 선왕이 감히 미처 하지 못한 것을 갑자기 호를 주어 그 책임을 선왕에 돌리는 것이 가합니까? 인주는 한 번 찌그리고 한 번 웃는 것도 아껴야 하고 우국 이세란 칭호는 비록 장상과 대신에게 주더라도 오히려 조정과 함께 의논하여 그 가부를 살핀 뒤에 주어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노간이겠습니까? 그가 우국 이세하지 못할 것은 사람마다 다 알 뿐만 아니라 또한 전하께서도 스스로 믿으실 것입니다.
어째서 감히 무익한 일을 하여 만대 웃음거리를 만드십니까? 하물며 전하께서는 새로 보위에 올라서 안팎에 총망하고 있으니 마땅히 하루하루를 삼가여 한 호령을 내고 시행하는 것을 모두 지극히 공정한 데서 나오기를 기약하여 조정의 사업을 빛내고 키워야 하는데 어째서 간사한 말에 빠지고 간사한 중에 현혹되어 지극히 높은 칭호를 주어 그 도를 고치하십니까? 옛부터 인군이 처음에 정대하여 말할 만한 것이 없으나 제위한 지 오래되어 가다듬는 정신이 조금 풀리면 간사하고 아첨하는 무리가 틈을 타서 끝을 마치지 못하는 이가 많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한 지 겨우 2달이 넘었고 산능이 겨우 끝났고 정사를 하는 처음에 제일 먼저 이 일을 거행하여서 시초가 이미 크게 바르지 못하니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신민의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서 사라집니다. 이 칭호가 한번 나오자 그 무리가 은총을 빙자하고 독수리처럼 떠벌리고 과장하여 못하는 짓이 없으며 어리석은 백성들이 또한 좋은 자로 봉한 것을 보고 이것이 진짜 부처라 하고 미연히 쏠려가니 얼만 가서 이적의 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정의 소장과 풍속의 이역과 국가 존망의 깃털이 모두 여기에 달려있으니 이 일에 무엇이 보다 더 크기에 조금도 경동하고 반성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금 북쪽 오랑캐가 충만하여 주머니 어지럽고 서북의 야인이 일찍부터 우리에게 감정이 있으면 지금 이미 연결되었으니 하루아침에 앞잡이가 되어 크게 침입하면 그 변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바로 군사를 훈련하고 병기를 가다듬고 용도를 전략하고 군량을 저축하기에 황황급급해야 하고 다른 일을 할 여가가 없을 날인데 어찌 한가히 편안하게 놀며 허무의 뜻을 둘 때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확연히 강한 결단을 돌이키어 간사한 자를 버리기를 의심하지 말고 급히 내리신 명령을 거두시고 먼 변방에 물리쳐 두어서 시초를 바르는 도를 삼가고 일국 신민의 여방에 부합하게 하소서 하였다. 소가 올라간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상수하니만은 선왕을 속이고 전하를 미혹하게 하였다는 것은 속인 것은 무엇이며 미혹한 것은 또 무슨 일인가? 또 선왕을 속일 때는 어째서 가나지 않았고 지금에야 이런 말을 하는가? 또 신미가 아비를 주겠다는 말은 어디에서 들었는가? 이 무리를 불러서 딴 곳에 두고 하나하나 추궁하여 물어서 아래라 하였다. 곧 불러 물으니 박횡년이 말하기를 이 중이 심히 간사합니다. 선왕으로 하여금 존숭하여 봉작을 허락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선왕을 속인 것이요. 또 전하로 하여금 종숭하여 봉작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전하를 미혹한 것입니다. 선왕 때는 비록 높이고 믿기는 하였으나 따로 봉숭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일찍이 의논하여 아뢰지 않은 것이요. 전하에 이르러 첫 정사에 특별히 자코를 주고 성대한 예를 거행함으로 감히 천위를 무릅쓰고 아랜 것입니다. 또 신묘의 아비 김훈이 영동현에 살고 있었는데 신미가 일찍이 김훈에게 권하여 술과 고기를 끊게 하였습니다. 하루는 김훈이 현령 박여를 가서 보니 박여가 말하기를 늙은이는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않는다 하고 김훈에게 고기를 권하였습니다. 김훈이 먹고 돌아와서 신미에게 말하니 신미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거의 부처가 다 되었는데 오늘 고기를 먹었으니 일은 다 틀렸습니다. 청컨대 참여하여 부처님께 100번 절하소서 하니 김훈이 믿고 참여례를 행하여 팔뚝을 태우며 100번 절하였는데 그로 말미암아 병을 얻어 죽었습니다. 신이 이 말을 춘추관 여러 관원에게 들은 지가 오래입니다. 이게 양승지 이에 허조 등의 말이 같았고 이승소, 송처검, 서거정, 서강 등의 말도 또한 특히 같습니다. 다만 이 말을 근일에 유성원이 말한 것을 들었는데 또한 같았습니다. 다만 이 말은 김윤복에게서 들었습니다. 하였다. 도승지 이계전 이것을 가지고 아련 임금이 6승지 함원전에서 인견하고 소중에 불공한 말을 일일이 지적하고 또 우승지 정이안과 전명하는 내시 김덕상으로 하여금 이 소를 가지고 정부 당상의 집에 가서 의논하여 오게 하였는데 황보인이 의논하기를 소의 말 가운데 누가 선왕에게 미친 것이 있어 비록 불공한 데에 관계되었지만 자고로 인신이 감히 말하고 극진히 가나자면 박절하지 아니할 수 없어 그러한 것인 비록 이보다 지나치더라 또한 책할 것이 못됩니다. 하물며 간신의 벌을 논하는 것은 정치 체계에 어떠합니까 하였다. 나머지 여러 상신의 의논도 대략 모두 같았다. 정의한 등이 도로 아래였다. 처음에 집현전에서 상소하기를 의논할 때 직지학 체황과
직전 이석형 등 성상문 등은 그 의논에 따르지 않았다. 해고는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합니다. 문종실록 2번 문종적인연 7월 16일 무 첫 번째 기사 사무부에서 심리의 징후가 부당함을 상소하다. 이달 초 6일 정비로 중신미를 선교 도총섭 밀전정법 비지 쌍운 우국 2세 원융 무예 해각존자로 삼았으니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여 여러 번 망령된 말을 진달해서 천유를 더럽혔으나 아직 청한 것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장영신 하위지가 특별히 인견하심을 받아 성유가 순순하고 간절하였으며 신등도 또한 성의를 갖추어 살피었습니다. 그러나 의혹이 없지 못하여 또 천총을 더럽힙니다. 성유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일이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 하시었으니 신등이 더욱 의혹을 풀지 못하여 간담을 피력하여 2번, 3번에 이르러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대저 사와 정은 양립할 수 없고 시와 비는 자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사와 정이 양립하면 반드시 시비가 자리를 바꾸게 되고 시비가 자리를 바꾸면 일이 모두 거꾸로 시행하게 되는 것이니 이같이 되고서 위란에 이르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다만 사슬을 배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간사한 중을 존숭하여 아름다운 칭호를 주시니 이것이 어찌 시비 자리를 바꾸지 않은 것입니까? 오히려 여러 사람의 말을 거절하고 심지어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 하시니 이것은 신등이 의혹을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저 대가는 고든 것 같이 하고 대탐은 청렴한 것 같이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간사하고 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간사하고 탐하는 것입니다. 간사한 중 심리는 망해와 굴가스로 갈 때에는 반드시 걸어다니고 소리를 나직하게 하고 얼굴을 꾸미며 혹은 밤에 자지 않고 거짓을 꾸며 믿음을 취하였는데 선왕이 성하신 처음에 당하여 대수가 분주하고 비록 종친과 대신의 늙고 병든 자까지도 모두 말에서 내려서 외정에 나오는데 이중은 편안히 말을 타고 조사를 밀치고 바로 골문으로 들어가니 보는 사람이 누가 통분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주어도 받지 않고 얻은 것은 곧 다른 사람에게 주어 청렴하고 욕심 없는 것 같이 하다가 세력이 커지자 병을 치료한다고 멀리 온천에 가는데 사람을 써서 가마를 메고 역전하여 현업에 분주하여도 그 번거로움을 걱정하지 않고 사녀가 다투어 모여서 시사하여도 태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하고 상가는 채 하였으나 얼마 안 가서 거만해지고 처음에는 청렴하고 간결한 채 하였으나 얼마 안 가서 만족하지 아니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온 세상이 모두 그 간사하고 탐하는 것을 아는데 오직 전하께서만 그 언어와 용무를 믿고 그 거짓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존숭하여 세상에 보인 이것이 심의가 참으로 간사하고 탐하는 자가 되는 까닭입니다. 가령 신미로 하여금 1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밤새 자지 않고 진실로 공건하고 욕심이 없다 하더라도 또한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또한 신등이 의욕을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저 아름다운 칭호로 높이는 것은 반드시 높일 만한 사실이 있는 연후에 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가 순에게 순이 우에게 천하를 주었고 당이 이윤에게 무왕이 태공에게 모두 배웠으니 존숭하고 추종할 만한 사실이 있지만 아름다운 칭호를 올렸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후세에 이르러 인신이 그 임금을 아름답게 추존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아름다운 글자를 주어 모아서 미호를 만든 자가 있으나 오히려 공론의 취한 바가 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임금으로서 간사한 중에게 주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신등의 의욕을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저 인주와 정치를 의논하여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주고 세상을 공평하게 하는 사람은 현인과 군자인데 지금 우국 2세가 도리어 한 간사한 중에게 돌아갔으니 신등은 이 중이 나라를 복되게 한 것이 무슨 일이며 세상을 이렇게 한 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는데 전하는 이것으로 추중하여 아름답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신등이 의욕을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저 11월 일찍
분변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반드시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이럽니다. 지금 전하의 즉위한 처음을 당하여 좋은 정령을 내어 어짐을 베풀고 이익을 일으키고 폐해를 제거할 때인데 첫머리로 급급히 간사안중을 추미하시니 이것이 신등의 의욕을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저 일이 허문 같으나 실해를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중에게 칭호를 주는 것이 정치의 덕실에 관계가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위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랫사람은 더욱 심합니다. 일국 신민이 전하가 첫 정사에 특별히 간사안중을 높이는 것을 보고 장차 말하기를 숭붕하는 것이 지성에서 나왔다 하고 미연히 따라가면 그 패단이 반드시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니 어찌 허문이 정치에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의욕을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개 큰 환이 되는 일은 적은 데서부터 시작되는데 시작할 때는 속히 분별할 것이 없다 하고 이미 이루어지면 고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이 날로 거릇되어 다시 바로잡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이 누가 허물이 없을까마는 허물이 있어도 능히 고치면 이보다 더 착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전하의 성명하심으로써 어찌 불설이 간사하고 간승을 존숭하는 것이 그런 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이 신등이 의욕을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저 훈과 유를 한 그릇에 두면 끝내는 반드시 악취를 남기고 사슬이 행하면 정도가 밝아지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은 비련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정도를 밝히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사슬을 배척하기에 급급하며 그래도 사슬이 정도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어찌 사와 정을 양립하게 하고 혼연이 가운데서 처할 수 있습니까? 소위 사슬이라는 것은 불교보다 더 심한 것이 없는데 전하께서 배척하기도 하고 좋아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처하고 있으니 이것이 신등이 의욕을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저 요망한 술법으로 전하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자는 혹은 세상 사람을 믿고 혹하는 것으로 인연하여 인주의 존숭을 받고 혹은 인주의 존숭을 끼고 아래로 세상 사람을 믿고 혹하는 것을 가졌으니 이것을 가지고 간교한 짓을 하면 무엇이든 하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신민은 비록 여기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어찌 후일의 심의보다 더한 자가 이것을 계기로 잇따라 나타날지를 알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의혹을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저 개신 공구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자연히 허문과 무익한 일에 손댈 겨를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에 있어서도 또한 마땅히 개신 공구하는데 간절하여야 하거든. 하물며 인구는 조정의 업을 이어 만민의 주인이 되어 종사의 안위와 국가의 질안과 민생의 휴척이 모두 한 몸에 매어 있으니 개신과 공구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 만일 한번 허문과 무익한 일에 사역이 되면 개신과 공부하는 마음이 장차 날로 약해지고 날로 잊혀질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이 일이 계구에 관계가 없다고 하시니 이것이 신등이 의욕을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등이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의욕을 풀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니 참으로 이 일이 부득이한 데서 나왔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확연히 강한 결단을 돌이켜 특별히 유윤을 나르시어 성명을 거두어 불사르고 간승을 외방에 물리쳐서 신민의 보고 듣는 것을 새롭게 하여 국가 만세의 계책을 삼으시면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속아 올라가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모두 전일에 이미 아랜 일이다. 내가 처음에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여 한 것인데 너희들이 어찌 그리 고집하는가 하였다. 장령 하위지가 아뢰기를 정치를 하는 데는 사정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사정을 분별하지 않고 다만 대신의 의논만 따르니 신등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하문전에 나와 하위지를 임견하였다. 정비는 임금의 비답이고 후는 향기 나는 풀이며 유는 썩은 냄새 나는 풀을 말한다. 문정실록 2권 문종적이년 7월 16일 무어 두번째 기사 직제학 박백년의 고신을 거두다. 박백년을 불러 이르기를 인신의
진언은 마땅히 충후하여야 하는데 너가 선왕께 시종한 지 이미 오래고 지우도 실로 깊은데 진실하지 못한 일을 가지고 미친 듯 조급하게 상사하여 말이 선왕께 저촉되었으니 내가 심히 그러게 여긴다. 마땅히 유사에게 내려 주문하여 취재할 것이나 내가 참 하지 못하고 고심만 거두는 것이다 하고 드디어 이조의 천지에 박백년의 고신을 거두고 또한 나머지 사람을 불러 체크하였다. 나머지 사람들이 면직되기를 청하니 연호하지 않았다. 문종실록 2권 문종특이년 7월 16일 모 세번째 기사 집현정 은교 이계 등 9인이 박백년과 함께 벌받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다. 이계 등 9인이 상서하기를 어제 이런 신등과 박백년의 죄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데 박백년의 고신만을 거두고 신등은 지게 나오게 하시니 신등은 뻔뻔스럽게 지게 나올 수 없습니다. 빌건대 신등의 직을 파면하소서 하니 윤하지 않았다. 이게 이에 이승소가 또 상서하기를 신등이 여러 번 천청을 번거롭게 하여 직을 면하기를 빌었으나 아직 윤호를 얻지 못하고 또 천청을 더럽히니 황공 운월하기 거지없습니다. 신등이 반복하여 생각하니 무릇 인신이 임금에게 올리는 말은 반드시 중종에서 나오는 것이요 본래부터 남의 말에 이끌려서 구차히 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등이 처음에 박백년과 더불어 상소문을 의논할 때 진실로 의논을 같이 한 것인데 다만 박백년의 직차가 머리에 있기 때문에 홀로 그 책망을 받았으니 직의 고하로 죄를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신등이 감히 천유를 무릅쓰고 두 번, 세 번 말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요 또한 박백년이 죄를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마음속에 혐의스러운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신등은 생각건대 인주가 그 사람의 말을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자리에 있게 할 것이 아니고 인신도 그 말을 써주지 않으면 다시 그 직에 나아갈 것이 아닙니다. 신등은 모두 용렬한 사람으로서 시종의 직에 있으면서 이미 그 직책에 합당하지 못하고 또 박백년과 더불어 죄가 같으므로 부끄럽고 땀이 나서 감히 뻔뻔스럽게 종사하지 못하고 구구하게 청하여 마지 않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신등의 직을 파하소서. 지극한 소망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수찬 유성우는 상서하기를 옛 사람은 말을 올리다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즉시 물러났습니다. 대개 가난한 말을 들어주고 시행하면 신하와 임금과 신하가 다 칭찬을 받는 것이니 이것은 사군자가 평소에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만일 그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는데도 구차하게 직사에 나아가면 이것은 한갓 군상의 잘못을 드러내고 자신은 장록을 누리는 것이니 죄가 이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신과 박백년은 실로 봉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당초에 발의할 때 신과 박백년 두 사람이 주장하였고 소를 지은 것도 또한 두 사람이 하였고 이제 전하께서 누가 먼저 기초하였느냐고 물으실 때 박백년이 신과 유 원승이 함께 하였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죄를 논하면 참으로 털것과 저울 눈만한 차이도 없습니다. 신과 박백년의 죄가 똑같은데 신만 홀로 직사했으니 사론의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실로 안으로 살펴 괴롭힘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의 직책도 함께 거두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윤호하지 않았다. 문종실록 2권 문종특이년 7월 16일 무 네번째 기사 정갑손 이경기 정인지 이선 성득식 진보 등을 관직에 제수하다. 정갑손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이경기를 우참찬으로 정인지를 공조판사로 이선을 예문관 대제학으로 성득식을
섬지중추 원사로 신진보를 경상도 우도 첫째사로 이승평을 평안도 주화도 도절제사로 마승을 평안도 우도 도절제사로 김수현을 판영변 도호부사로 삼았다. 문정시로 2번 문정적이년 7월 16일 모 5번째 기사 평안도의 태일관 만포 만호를 혁파하다. 처음에 평안도 병마 도절제사 김종서가 오후에 태일 만포를 혁파하기를 청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정부 병조를 불러 의논하게 하니 하연 정갑소는 의논하기를 아랜 것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황보인 정부는 의논하기를 만포 만호는 마등이 아랜 것에 의하여 혁파하고 태일 만호는 졸지에 혁파할 수 없으니 그 도의 감사와 절제사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계문한 뒤에 다시 의논하소 하고 남진은 의논하기를 세 곳 만호를 혁파하여 없애는 것은 다 감사 절제사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올린 뒤에 다시 의논하소서 하고 민신 조수량은 의논하기를 만포 만호는 아랜 것에 의하여 혁파하고 태일은 감사 절제사로 하여금 함께 살피어서 아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우연은 그만 그대로 두고 태일 만호는 혁파하라 하였다.